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산지쌀값 내림세가 지속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80kg당 산지쌀값이 생산량 감소로 19만 원 중반대를 유지할 것이란 당초의 전망과는 달리 농가들의 심리적인 지지선인 19만 원대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네, 농협은 쌀값 하락이 농가 소득 증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쌀값 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쌀값이 오르긴커녕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 생산량을 374만 9천 톤으로 전망하며 수요량에 비해 5만 톤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확기 첫 산지 쌀값인 10월 5일자 가격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19만 1,912원을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15일자 가격은 18만 8,796원, 25일자는 18만 8,476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농가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19만 원대가 붕괴된 겁니다. 이에 농협은 쌀값 지지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나섰습니다. 농협은 지역 농협들이 중간 정상금인 벼 우선 지급금을 지난해보다 7천 원가량 높은 6만 원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협은 벼 수매 기간 중에 농가의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고 최종 가격이 결정된 연말에 차액을 지급하는 사후 정산제를 시행하는데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가격 지지를 위해 우선 지급금을 높인 겁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지역 농협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1차 벼 매입 자금 지원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10월 31일에서 21일로 10일 앞당겼습니다. 또 2차 매입 자금 지원 시 우선 지급금을 6만 원 이상으로 결정한 지역 농협에 인센티브를 주며 최종 가격도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벼 매입 시 우선 지급금 6만 원 이상 지급과 확정 가격 조기 결정 등은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올해산 쌀값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농협의 이런 노력이 민간 RPC 및 도전 공장에도 영향을 주어 전체적인 쌀 시장과 쌀값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협은 태풍 피해 벼에 대한 수매 지도도 적극 실시하고 나섰습니다. 농가들에게 정부의 피해 벼 수매 계획을 안내하고 수매에 참여토록 독려하는 겁니다. 정부가 사들일 태풍 피해 벼는 주정용 등으로 사용되는 만큼 수매 자체가 사실상의 시장 격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벼 수매량이 많을수록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쌀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편 11월 들어 쌀값이 오름세를 탈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밑돌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 벼값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 벼값은 40kg 한 포대당 10월 5일 5만 6천 원대에서 10월 25일 5만 9천 원대로 3천 원가량 오르며 조만간 6만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지 반등될지를 두고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삼 수확이 한창이지만 인삼 농가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합니다. 인삼 작황은 좋은데 각종 인삼 축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대부분 취소되는 바람에 판로가 크게 줄어선데요. 강원 홍천군의 인삼 채굴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 홍천군 서면의 한 인삼밭. 인삼 채굴기를 부착한 트랙터가 인삼밭 두둑을 훑고 지나가자 그 뒤로 인삼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6년을 정성스레 키워 올해 수확한 6년근 햇수삼입니다.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은 한 팀을 이뤄 갓 캐낸 수삼을 윗줄기만 잘라낸 뒤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대에 담습니다. 상품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파삼을 1차 선별하는 건 여성농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날 5,300제곱미터, 1,600평 밭에서 채굴한 인삼은 4.5톤 트럭에 가득 실려 한국인삼공사 집화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방금 채굴한 햇수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굵고 튼실해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품질이 좋다고 농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홍천에서 10헥타르 3만 평 규모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최태식 씨도 올해 기후 조건이 알맞았던 덕분에 인삼의 품질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작년 대비해서 강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적당량이 왔고 폭염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좀 낫다고 봐야죠. 여름에는 폭염이 올까 걱정, 겨울에는 폭설이 내릴까 걱정. 태풍이 들이닥치거나 장마가 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6년간 키운 인삼이라 농가들의 애정도 각별한데요. 그런데 올해 인삼 가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시중 가격은 킬로그램당 27,000원에서 28,000원 선, 평년보다 2,000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약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 여파로 유명 산지의 인삼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된 영향이 크다는 게 농가들의 분석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소비되는 물량이 한 해 판매되는 인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판매량이 급감한 겁니다. 특히 경기 파주, 인천 강화 등 ASF 발생 지역의 인삼 축제가 취소되고 해당 지역의 관광객의 발걸음까지 뜸해지면서 매년 축제장에서 소비되던 인삼이 가정 소비용으로 시중에 풀리고 있는 상황.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계로 관공서에서 모든 진행하는 축제가 다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포나 강화나 축제장에서 팔리던 몇백억어치의 물량이 그냥 시중에 지금 저가로 다 지금 판매되는 상태죠. 그나마 인삼농협이나 인삼공사와 수매 계약을 맺은 농가의 경우 수매 단가가 정해져 있어 영향을 덜 받지만 소규모로 재배하는 인삼농가의 타격은 더 큰 실정입니다. 농가들은 인삼공사 등이 한시적으로나마 인삼 수매 물량을 늘려서 가공용으로 저장해 인삼 가격을 지지하는 한편 정부가 인삼의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홍보해줬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인삼 농가들이 지금 축제나 이런 게 취소가 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인삼 농가에 도움만 주는 게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비를 조금씩 해주시면은 농가들한테도 이익이 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고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품질 햇인삼이 출하되고 있지만 ASF 여파로 판매가 부진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판로와 소비 확대가 절실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아직도 꽃을 사는 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국내 화훼 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꽃 소비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한 명이 꽃을 사는 데 쓴 금액이 고작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꽃 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국내 화훼 산업이 침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꽃 소비 감소로 농가 수와 재배 면적 등 생산 기반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내놓은 2018 화훼 재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화훼 농가는 6,918가구, 2017년 7,421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8% 감소했습니다. 한때 13,000가구를 웃돌았던 화훼 농가 수는 2012년 10,000가구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지난해엔 7,000가구 선까지 내주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가 수가 줄면서 재배 면적도 덩달아 줄고 있습니다. 화훼 재배 면적은 2005년 8,000헥타르에 육박했지만 2017년엔 4,936헥타르였다가 지난해 4,353헥타르로 최근 1년 사이 11.8%나 감소했습니다. 화훼 농가 수와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건 꽃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꽃 소비 금액은 11,888원, 꽃 소비의 85%가량이 경조사용임을 감안하면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꽃은 1년에 장미 한 송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1인당 꽃 소비 금액은 2016년 11,722원에서 2017년 11,906원으로 반등하면서 감소세가 멈추는 듯 했지만 2018년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꽃 소비 금액이 감소한 데는 2003년 공직자가 3만 원 이상의 화환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 행동 강령이 시행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꽃 소비는 더욱 줄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화훼 수출 역시 이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위축됐습니다. 2018년 화훼 수출액은 1,868만 5천 달러, 2010년 1억 달러를 넘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한 셈입니다. 반면 화훼 수입은 매년 크게 늘었고 2018년은 8,079만 9천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8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수출액의 4.3배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꽃 소비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수차례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꽃 소비를 늘린다는 취지로 도입한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캠페인도 흐지부지된 지 오래입니다. 화환 재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한 화환 파쇄기 보급 사업 실적도 현재까지 6군데 보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조 사용 등 선물용 화훼 소비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편향된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용 화훼 소비를 촉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꽃과 문화 등을 결합해서 팝업 스토어라든지 그런 체험형 홍보도 추진을 하고 있고,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화훼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선 생활 속에서 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이영가입니다. 귀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새싹 귀리에도 탁월한 기능성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세계 최초로 새싹 귀리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감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귀리 종자를 싹 틔워 5일에서 7일 정도 키운 어린 잎인 새싹 귀리.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초로 이 새싹 귀리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감소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함께한 이번 연구에선 새싹 귀리 추출물에 사포닌 계열의 기능성 물질인 아베나코사이드가 다량 함유돼 있고 플라본 배당체 계열의 기능성 물질과 사이클로퓨란계 신물질도 함유된 것으로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또 새싹귀리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 검증을 위해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피부염을 유도한 뒤 새싹귀리 추출물을 3주간 피부에 바른 실험군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실험군에 비해 가려움증이나 홍반 같은 피부 이상 증상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싹귀리 추출물에는 아베나코사이드라는 사포닌계 화합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뛰어나므로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이나 홍반 같은 피부 이상 증상도 완화시키는 결과를 얻었고요. 새싹귀리 추출물이 비만세포의 피부 조직 내 침윤을 막아서 피부세포 증식과 그리고 향상성 도움의 유지를. 새싹귀리 건조물 100mg엔 사이클론퓨란계 신물질이 85mg, 사포닌 계열인 아베나코사이드는 귀리 종자보다 346배 많은 2360mg, 플라본 배당체는 귀리 종자보다 69배 많은 1280mg을 최대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베나코사이드 함량이 높은 새싹용 귀리 국내 품종으론 잎의 생장 속도가 빠르고 수확량이 많은 광한이 적합합니다. 기능성 물질 함량이 가장 높은 시기는 시설 재배는 싹을 틔운 지 5에서 6일 후, 노지 재배는 파종 후 20일 전후였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을 공동 개발하는 등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새싹귀리용 원료곡을 지역 특화 작물로 육성해 지역민 소득 창출과 산업체의 안정적 원료 공급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와 강원한우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최근 춘천 일원에서 강원한우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바이어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한우 생산 유통 과정을 바이어에게 선보임으로써 강원한우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 향후 국가 간 검역 협정 체결 시 수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는 해외 시장에서 강원 한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고품질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 수출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최근 예산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축산물 소비 촉진 및 안전성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산업을 정상화하고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이날 행사를 통해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축산물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한우와 돼지고기, 달걀 등을 시중 가격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도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제주 농산물 맛있는 레시피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해 읍면사무소와 농협을 통해 무료로 배부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총 22페이지에 걸쳐 15종의 조리법과 함께 작물별 재배 현황과 효능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책자는 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농민들이 농업회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농업회계 교육교재 4종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4종의 교육교재는 농업회계와 농업세무, 농산물 소득 분석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초급에서 고급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더불어 1년 안에 모든 과정을 수료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만병통치약,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불리던 것이 있죠. 바로 인삼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인삼은 고려 인삼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인삼보다 향이 진하고 약효가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네, 최근엔 농촌진흥청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대 병원 등 3개 기관이 5년간의 연구를 통해 인삼의 뼈 건강 개선 기능까지 입증하면서 인삼의 효능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창 수확기를 맞아 영양 가득한 인삼의 건강 정보를 현장에서 이현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인삼입니다. 우리나라 고려 인삼의 공식 학명은 파낙스 진생, 번역하자면 만병통치약 인삼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엔 현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이 인삼의 효능이 증명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만병통치약 인삼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비의 약초,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알려진 인삼. 우리나라는 인삼 생육의 최적지로서 요즘 한창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려 인삼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에 비해 내부 조직이 치밀하고 고유의 향을 오래도록 간직할 뿐 아니라 그 성분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So all people, maybe I think not all people know about ginseng. It's very good for health. It's good for health when we cold or after sick, we can recover health. Very good. 저는 면역력이 좋으니까 아침마다 달여서 먹는데 먹고 나면은 진짜 몸이 달라진 걸 많이 느껴져요. 인삼의 대표적인 성분은 사포닌. 인삼은 사포닌 함량이 가장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 식물의 사포닌과는 다른 특이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리 효능이 뛰어나고 특별히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립니다. 진세노사이드는 항산화 활성을 촉진하며 다양한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한편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계 퇴행성 질환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삼의 또 다른 주요 성분인 폴리페놀 역시 항산화 물질로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를 늦추고 질병 예방을 돕습니다. 인삼은 사포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특히 인삼 뿌리에 이들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으로 인해 항산화 기능과 피로 해소 기능, 항암 효과는 물론 면역 효과가 탁월한데요. 최근에는 인삼이 뼈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습니다. 면역 증진, 피로 해소 기능에 이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뼈 건강 개선 기능성까지 입증받게 됨으로써 그 효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삼은 생육 환경과 가공 방법에 따라 각각 구분됩니다. 먼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재배됐느냐에 따라 자연 상태에서 자생한 삶을 산 삶,
인삼밭에서 인공적으로 기른 삶을 재배삼, 인삼씨를 깊은 산중에 뿌려 산삼처럼 자연 그대로 재배한 삶을 장내삼이라고 합니다. 또 땅에서 캐낸 그대로의 인삼을 수삼, 수삼을 햇볕에 말리면 백삼,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 수증기로 찐 다음 다시 익혀서 말리기를 여러 번 반복한 것은 홍삼, 수증기로 찐 후 말린 것으로 백삼과 홍삼의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태극삼으로 분류됩니다.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고 겉으로 봤을 때 두세 개의 굵은 뿌리와 잔뿌리의 원형이 남아있는 것이 좋은 품질의 삼이며 머릿부분에 싱싱한 줄기가 절단된 흔적이 남아있고 잔뿌리가 많은 것 또한 상급 인삼의 기준입니다. 껍질이 벗겨지거나 갈라진 것, 뿌리 부분이 붉게 변한 것이나 다리에 혹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삼은 9월부터 11월에 수확되는 것이 사포닌 함량이 높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이 사포닌은 익혀서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도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영양 가득한 인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인삼을 통째로 깨끗이 닦아서 냄비에 넣고 인삼이 잠길 만큼 물을 부은 다음 15분간 삶습니다. 설탕 9큰술과 물엿 2큰술을 넣고 약한 불에서 은근히 졸입니다. 인삼이 갈색으로 투명하게 변했을 때 꿀 한 작은술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주면 은은한 인삼향에 부드러운 단맛이 어우러진 인삼 전과가 완성됩니다. 몸에 좋은 인삼이지만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인삼은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기 때문에 감기나 기관지염 같이 고열 증상을 보이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